영상 하단의 댓글을 클릭하고 링크를 눌러 무료 종목을 신청하세요. VIP와 똑같은 종목으로 제공됩니다. 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입니다. 네, 포스코홀딩스고요. 오늘 드디어 드디어라는 표현을 하긴 좀 그렇지만 어쨌든 50만원을 깨는 그 구간이 왔습니다. 네, 제가 계속적으로 이야기 드렸던 어떤 1차 지지라인 혹은 1차 저점 구간으로 볼 수 있는 가장 유의미한 가격은 50만원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사실 뭐 거의 초창기 때부터 계속 이야기를 드렸는데, 물론 이 가격이 안 오고 반등이 나오는 게 좋죠. 반등이 나오는 게 좋지만 어쨌든 우리가 염두를 해둬야 되는 그 가격을 첫 번째로 깨는 거래일이 되었습니다. 오늘 거의 뭐 10월 이제 뭐 중순이기 때문에 이때를 기점으로 하면은 이제 2달 반이 딱 거의 지나는 시점이죠. 네, 제가 처음에 이제 2달, 3달 정도는 우리가 좀 감내를 해야 될 것 같다, 감수를 해야 될 것 같다, 그 코멘트도 드렸었는데 정말 시간이 빠르긴 합니다. 오늘은 좀 냉정하게 지금의 상황이랑 그 다음에 지금 시장의 어떤 흐름이나 일정들을 좀 냉정하게 짚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왜냐? 의미 있는 가격을 깼기 때문에.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더 하락이 나오느냐, 혹은 그러니까 쉽게 말해가지고 버티는 게 맞냐, 혹은 지금이라도 포기를 하는 게 맞냐, 딱 그거를 어쨌든 결정을 해야 되는 구간은 맞아요. 주식의 관점으로만 볼 때는. 그래서 하나하나 좀 짚어볼게요. 일단 오늘 코스피는 잘 그런대로 버텼습니다. 일단 그 버티는 데에 뭐 큰 힘이 된 거는 삼전이랑 하이닉스죠. 예, 반도체 쪽이 전날에 이제 호재가 나왔었고, 그 호재로 장 초반부터 좀 안정적인 흐름을 가져가긴 했습니다. 물론 반도체 종목들도 오후장에 뭐 중형주급 되는 종목들은 대부분 다 낙폭을 강하게 키웠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오늘도 이제 1번은 반도체, 코스피 강세, 2번은 2차전지가 다시 한번 집중 공격을 당했다라고 하는 거.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BM이 좀 심하게 당했죠. 네. 글씨는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손도 거의 다 완전까지는 아니지만 거의 다 나왔기 때문에 뭐 핑계댈 게 없긴 합니다만, 어쨌든 설명이랑 같이 들으시면은 좀 될 것 같아요. 3번 같은 경우에는 오늘 양시장 영상 하단의 댓글을 클릭하고 링크를 눌러 무료 종목을 신청하세요. VIP와 똑같은 종목으로 제공됩니다. 다 개인 매도가 나왔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4번 이번 주 CPI, 그 다음에 이어지는 실적 시즌. 오늘 뭐 포스코홀딩스나 이차전 종목들이 많이 밀렸다, 이게 뭐 이스라엘이랑 팔레스타인 이슈 때문이라고 보기는 힘들어요. 왜냐면 다른 나라 시장들은 영향을 거의 받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 시장도 빨간불, 일본 시장도 빨간불, 뭐 하물며 우리나라가 뭐 이스라엘이랑 뭐 엄청나게 그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도 아니고, 또 뭐 팔레스타인이랑도 우리가 뭐 밀접하게 연관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대외적으로 뭐 유가 이런 것들은 미국 시장에서도 반응을 했지만, 우리나라처럼 이런 식으로 극단적으로 메인 업종에 대해서 데미지를 주고 테마주들을 끌어올릴 만한 그런 분위기까지는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나라 시장만 유독 좀 과했다. 여기에서 우리가 또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2번이야 뭐 지금 계속 늘상 이어져 오는 패턴이고, 3번이 중요하겠죠. 지금 지난주에도 이런 비슷한 흐름이 만들어지긴 했거든요. 오늘 코스피는 개인 쪽에 원웨이 매도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코스닥 쪽에서는 오늘 다시 한번 개인 매도가 나오고 외국인과 기관들의 양매수가 나오는 지수가 오후장에 또 밀렸죠. 오늘 오후장은 개인 매도가 영향을 많이 미쳤고요. 이게 아무래도 뭐 코스닥의 802탈 이런 것들이 심리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는지는 뭐 나중에 결과가 보여주겠지만, 어쨌든 개인 투자자들의 심리가 와르르 무너졌다라고 하는 거.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여기서 더 버티는 게 맞나? 반등이 나올 구간인 것 같은데 다른 종목들은 반등이 슬슬 나오는데, 심지어 지난주 금요일날 시장이 전체적으로 한번 그 올라가는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2차전지도 이제는 좀 버티겠지, 뭐 지난번에 다른 업종들 가지고 올려줬으니까 오늘은 2차전지를 좀 버텨주겠지. 근데 그 기대감이 다시 한번 깨지고, 또 오늘 제가 계속적으로 코멘트 드리던 에코프로가 80만원을 깼고요. 그 다음에 포스코홀딩스도 50만원을 깼고요. 그렇죠? 중요한 메인 종목들의 가격 라인이 한 번에 무너지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이게 뭘 의도하는지는 뭐 외국인이랑 기관들만 알겠지만 어쨌든 다른 이제 매크로 환경이나 이런 거랑 무관하게 그렇다고 오늘 뭐 환율이 굉장히 많이 튀었습니까? 미선물이 장중에 엄청나게 급락을 보였습니까? 그것도 아니죠. 그 다음에 아까 마지막으로 코멘트 드렸던 게 CPI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이제 시장의 일정이나 상황들을 볼 때 결국 지금의 하락 사이클을 강하게 만든 거, 가속도를 붙인 거는 지난번 CPI였거든요. 지난번 CPI가 아주 개판으로 나오면서 파월 연준 쪽에서 거의 그냥 뭐 매파라고도 이제는 표현을 하기가 힘들죠. 그냥 거의 진짜 그 고대 독수리 같은 그 정도의 강도로 우리가 흔히 이제 하이어 포 롱거라고 발음은 제가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하이어 포 롱거라고 하는 그 슬로건을 지금 메인으로 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금리를 더 높게 더 길게 유지한다. 그러면서 국채 금리가 압박을 받았고 그리고 각 나라의 환율들이 요동을 치기 시작했고 이 악순환이란 말이죠. 악순환들이 반복이 되는 상황에서 이거를 지금 당장 해결해 줄 수 있는 거는 CPI 말고는 없어요. 물가 지표가 내려와야 금리 이제 더 안 올려도 되겠는데 연준이 이제는 더 강하게 못 나오겠는데 그런 기대감. 사실 올해의 시장은 금리를 내려가지고 반등을 준 것도 아니었고요. 실질적으로 경기가 회복이 되어가지고 반등을 준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 회복되겠지. 저점이겠지. 금리 고점이겠지. 이런 기대감으로 시장을 올려줬던 건데 지금 그런 기대감들이 일순간에 와르르 무너진 게 딱 8월, 9월이란 말이죠. 너무나 이제 이전이랑 다른 스탠스를 연준이 보여줬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사실 뭐 더 떨어지고 얘가 뭐 그 홀딩스의 주가가 40만 원 가고 하는 거는 그거는 그냥 우리가 쥐지를 쳐야 됩니다. 속된 말로 그냥 항복을 하는 게 맞고요. 이거는 못 버팁니다. 네, 시장의 어떤 그 사이클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을 그냥 뒤엎어버리는 약세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대응이 안 돼요. 그리고 암만 여기서 뭐 국채 금리가 어떻고 환율이 어떻고 암만 분석해도 기술적으로 그냥 아예 안 먹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성적으로 대응해야 될 시장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런 흐름이 아니라 조금이나마 정상적인 흐름을 지금부터 좀 잡아간다라고 하면 이번 주가 기점이 될 확률이 높아요. 지금 일정만 봐도 일단 10월 중순에 CPI가 있고요. 그 다음에 11월 1일인가요? 이때 FOMC가 있죠. 근데 이번에 CPI가 좀 괜찮다라고 하면은 못해도 FOMC 전까지는 좀 반등의 흐름을 잡아갈 확률이 높고 지금 너무나 낙폭이 과해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다 가벼운 구간들의 주가가 머무르고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마저 반등을 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일정을 지금 가장 중요한 이벤트는 CPI가 될 확률이 높다라고 했는데 뭐 CPI가 높게 나와가지고 시장이 또 밀리면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더 밀리는 거는 각오를 해야 되는 거고 일반적인 그냥 흐름이다라고 가정하면 지금 타이밍에는 반등이 나와줘야 될 상황인 거고 그 반등이 나와준다라고 하면 이틀 뒤에 있을 CPI 발표가 기점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하는 거고 또 개인들의 매도가 이런 식으로 우왕좌왕 방향을 못 잡고 나와준다라고 하는 건 이제는 개인 투자자들도 못 버티는 영역에 들어왔다라고 하는 거고 지금까지의 그 주식시장은 개인 투자자들이 못 버티는 구간들을 대부분 만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유의미한 반등을 대부분 가져갔다라고 하는 거. 특히나 작년이 굉장히 좀 그게 많이 나왔죠. 그런 패턴들이. 그리고 오늘 중요 메인 종목들이 대부분 다 어떤 최후의 보루라고 생각했던 가격들을 장중에 깨버렸다라고 하는 거. 제가 이전에도 이야기 드렸지만 우리가 50만원 지지, 50만원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면 이게 50만 원을 찍고 땅 반등 이런 액션은 기대하면 안 된다라고 코멘트를 드렸죠. 50만 원에 대한 어떤 기술적인 지지는 우리가 보통 50만 원 이 아래 언저리 구간 또 49만 원, 48만 원 이런 가격을 찍은 다음에 50만 원 위쪽으로 올라와 주면은 그러면 이제 50만 원 지지가 나왔구나.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된다. 왜냐? 50만 원 좀만 이탈해가지고 50만 원 깼네. 손절했는데 대부분 다 이 중대형주들은 라운드 피겨 가격을 한 번은 깨고 그 다음에 윗라인으로 바로 이제 올려주거든요. 지금 수요일이고 이제 목요일이고 이제 바로 주중을 지나서 주 후반으로 또 진입을 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기대할 수 있는 이벤트들이 대부분 뻔하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굉장히 뻔했죠. 뭐 CPI 예상치 높고 뭐 뻔한데 뭐 데미지가 있겠냐 했지만 데미지가 어마어마했습니다. 결국 지금은 뭐 하나 지푸라기라도 잡을 만한 그런 이슈들이 나와줘야 시장이 더 심리를 회복하고 투심이 좀 올라오고 이런 것들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어지는 실적 시즌까지. 예. 이게 흐름상으로는 굉장히 이 패턴이 나올, 이 시나리오가 나올 확률이 굉장히 저는 높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10월 중에 반등이 나올 확률이 높다라고 코멘트를 드렸던 것도 사실 그 부분 때문에 이야기를 많이 드렸던 건데, 뭐 물론 10월달 들어오고 나서 계속적으로 주가가 음봉의 흐름은 보여주고 있죠. 음봉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서 뭐 10월에도 별다른 거 없겠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우리가 일정에 대해 맞춰가지고 준비를 한다라고 하면은 그 시나리오 말고는 딱히 볼 게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 때문에 이렇게 망해가는 건가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그건 아니라고 보고 결국 오늘 다른 나라 시장들이 양호한 움직임을 보여줬음에도 우리나라 시장을 이렇게 박살냈다라고 하는 건 외국인과 기관들이 2차 전지를 거의 그냥 먼지까지 탈탈 털고 그 다음에 뭔가 자기들의 진짜 포지션 혹은 뭐 우리가 쇼커버링을 기대해도 되는 거고 그동안 주가 많이 굉장히 밀렸으니까. 그래서 심리적으로는 정말 그냥 끝단, 그리고 버티기 힘든, 그리고 그 버티기 힘들다는 게 오늘 장중에, 그 다음에 지난주 장중에도 개인들의 매도와 지수가 밀리는 그런 것들에 의해서 하나하나 좀 증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만약에 내가 지금까지 대응을 안 하고 뭐 손실구간인데 버텼다라고 하면 이번 주 후반까지는 그냥 어차피 여기에서 뭐 더 밀리던 더 안 밀리던 그게 큰 차이는 없기 때문에 저는 이번 주 후반까지는 좀 시장을 지켜본 다음에 그 다음에 대응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제는 개파락이 나오는 게 저는 가장 좋은 시나리오라고 봐요. 아니면 장중에 한 번 더 오전 중으로 하락 사이클을 만들고 48만원 정도 사이에서 2만원 정도는 여유를 둬야겠죠. 지금 시장의 흐름 자체가 굉장히 좀 안 좋기 때문에. 그 다음에 50만원 위쪽으로 올려주면은 그러면 좀 정석적인 반등 패턴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정도로 딱 정리해드리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뭐 억지로 포장을 했다거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이때부터 기다렸던 시나리오가 이제 조금씩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반등이 안 나오면은 저도 그런 시장은 사실 시나리오에도 없었고, 그리고 상상하기에도 좀 힘들죠. 그리고 그런 시장이 왔다라고 했을 때는 그냥 매도하는 게 정답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그 정도까지의 액션은 나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우리가 기다렸던 그런 데이터들이 이제 얼추 다 나와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 이게 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굉장히 힘드실 거고, 뭐 주식에 대한 의지도 떨어지고 꼴도 보기 싫고 차트 열면 뭐 하겠습니까? 또 오늘도 음봉 달려 있을 건데, 그쵸? 그렇지만 이번 주를 기점으로는 저는 우리가 그래도 준비할 것들을 좀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일 다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